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가 달성했습니다. 유통 주식 수가 적은 게 좀 티가 많이 나죠. 이렇게 적은 거래,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로 상한가를 찍을 수 있는 건 품절주밖에 없습니다.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자, 이런 구간까지는 돈 써서 올렸다라고 봐야 되고, 이후에 거래가 죽었을 때 여기서부터 쭉 죽어있죠, 거의. 자, 이때는 이미 많은 물량을 확보한 주체가 적은 거래로 상한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재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일단 국내 대기업 3사, LG, LG엔솔, SK온, 삼성, SDI. 자, 이 세 기업 다 전고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황화물계를 기반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솔리드 파워나 에코프로비엠. 자, 모든 전고체 배터리를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황화, 리튬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어떻습니까? 황화, 리튬 전 세계 최대 생산량,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현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죠. 자, 공급사한테 수주를 맡길 때 줄을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수요자들이 공급자한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미팅에 가면서 우리 이런 기업이다, 우리 황화 리튬 좋다, 이렇게 어필할 필요 없이 우리한테 황화 리튬 좀 제공을 해달라, 이렇게 줄 서 있는 그 위치가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얘네랑 작업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미 기술 자체는 입증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죠. 자, 지금 거론되지 않는 연관 없는 기업들이라고 해도 전고체 배터리를 지향한다면 이수를 찾아와야 됩니다. 화학 말고 스페셜티 케미컬을, 류승호 대표이사를. 자, 그리고 솔리드 파워 이야기가 계속 안 나오는 것은, 일단 BMW와 솔리드 파워가 같이 미국의 파일럿 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 미국의 파일럿 생산 시설 구축이 완료되고 양산이 준비되면 그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황화리튬 공급에 대한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 이것도 상반기 내 가능성이 높죠. 솔리드 파워에서 추가적인 수주 계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게 5월에서 6월쯤일 겁니다. 솔리드 파워가 이때쯤 추가적인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한 자체가 BMW와 솔리드 파워의 미국 파일럿 생산시설 구축 완공일이 아마 이맘때쯤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동시에 삼성 SDI의 파일럿 완공도 비슷한 시기고요. 자, 하나하나만 봐도 상당히 강력한 최소 상한가의 재료인데 비슷한 시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련해서 일단 솔리드 파워, 어디한테 투자를 받았었죠? SK온, 현대차, 그리고 BMW, 그리고 포드, 얘네한테 투자를 받았었습니다. 자, 투자를 받은 건 무슨 말입니까? 전고체 배터리 만들어내라, 이거죠. 자, 그럼 솔리드 파워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을 때는 요 SK온, 현대차, BMW, 포드, 얘네도 간접적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고객사가 되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수요가 늘면 늘어날수록 시장 확대 1위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황화리튬 수요도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솔리드 파워는 황화리튬 MOU를 체결했으니까 솔리드 파워 내용 안 나온다고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황화리튬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이 생기고 있지만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빨라야 2-3년 정도 걸립니다. 자, 이미 최대 생산량을 보유한 기업, 수십 년 전부터 황에 대해서 연구해오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생산량을 따라오려면 먼저 투입해야 될 자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신설 회사들은. 자, 꼭대기에 오르려면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와야 되는데 이수는 이미 꼭대기지만 여타 다른 기업들은 이제 1, 2층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완성차 대기업들, 배터리 대기업들이 바로 옆에 있는 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놔두고 왜 굳이 뭐하러 1, 2층에 있는 애들한테까지 내려가서 도와달라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시제품 공급한 것에 대한 이 결과가 나오고 에코프로비엠에서 고체 전해질의 개발을 성공을 한다면 더 이상 분리막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양극재라던가 음극재 더 많이 들어가서 성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시제품 공급에 대한 피드백으로 에코프로비엠에서 이 고체 전해질 개발에 성공하면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들, 고체 전해질을 다루는 기업들, 얘네 잠재 고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무상증자든 유상증자든 액면 분할이든 주식 수를 늘리는 행위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 위에 세 가지 무증, 유증, 액면 분할,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이 나와도 다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다만 유동성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매수만 활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도 당연히 활발해지기 때문에 신주가 상장될 때 급등이 나온다면 분할해서 매도 처리로 수익부터 일부 챙겨놓고 이후에 추가 매수 관점에서 매수 타점이 어디인지 잡는 그런 방법으로 분할 매도를 반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성이 올라가죠. 자,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증자로 인한 급등은 대부분 다시 빠집니다. 물론 재료 일정에 따라서 매매 포지션은 바뀔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6월에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상반기에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이게 좀 많았죠. 솔리드 파워나 삼성 SDI나. 자, 근데 6월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증자한다. 증자하면 일단 팔라 했으니까 팔고 보자. 이런 단순한 매매는 지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식은 공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변동이 심하죠. 변동이 심한데 상승과 하락이 팽팽한 것이 아니라 상승 쪽으로 좀 기울어 있습니다. 자, 일단 재료의 크기가 크고 재료 송출의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심리도 매수 쪽으로 좀 기울어 있고요. 자, 그래서 변동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겁니다. 리스크가 상당히 적은 변동이라는 거죠.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이수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너무 기니까 이수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분할 매도를 전제로 고수익 가져갈 수 있는 매매 전략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려서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모르는 번호라서 그런지 안 받으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서 요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 자, 부재이신 분들 제 차에 연락 한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전화 받으셔서 종목 대응 상담이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공유든 원하시는 바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장투나 아니면 또는 분산 투자 목적으로 다른 종목 추천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후발 수혜주 공유와 언제까지 종목을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듣기만 해서 나아질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스스로 가려낼 수 있도록 종목 자체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테마겠죠. 어떤 섹터가 현재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지, 시장의 중심에 있는 테마가 어떤 테마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관련 대장주를 찾게 되면 그게 바로 급등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테마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인가? 자, 간단합니다. 바로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세계 경제가 막대한 자금을 어디다가 쏟아붓고 있는지.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그래서 공통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경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 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뭐 제약 바이오라던가 뭐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 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자체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